당신 제정신입니까? 연봉 35억에 무제한 연구비 지원까지 걷어차다니요? 제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을 때 그는 그깟 돈과 조건은 제 연구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며 미련 없이 고국으로 떠났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을 코앞에 두고 꼬리를 만 도망자이자 패배자라며 그를 비웃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구글이 10년 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혁신 기술을 바로 그가 해냈습니다. 500만 원이 넘던 제조 비용을 한국에서 단돈 5천 원으로 폭락시키며 완성해낸 겁니다. 돈으로 천재를 길들일 수 있다는 미국의 거만한 착각을 완벽하게 부숴버렸죠. 도망자라 조롱받던 한국인 과학자가 노벨재단의 VVIP로 초청받으며 전 세계를 경악시킨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응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너머로 공감해주신 마음과 대한민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실리콘밸리, 그 중에서도 거대한 제국 구글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철칙은 단 하나입니다. 천재의 뇌는 결국 거대한 자본 앞에 굴복한다. 아무리 자존심 강한 학자라도 우리가 내미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힌 계약서 앞에서는 예외 없이 무릎을 꿇어왔으니까요. 2014년 어느 날 제 레이더망에 아주 흥미로운 사냥감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메타물질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30대 초반의 젊은 한국인 과학자 노준석 박사였습니다. 당시 구글은 극비리의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었고 렌즈의 두께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의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최고급 정장을 빼입고 자신만만하게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내밀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파격적인 카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연봉 300만 달러, 한화로 약 35억 원을 제안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사님이 원하는 최고급 근무 환경은 물론 연구에 필요한 핵심 인력 채용과 연구비는 본사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심장부에서 세상을 바꿀 준비만 하십시오.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에게 이 제안은 그야말로 신의 축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할 것이라 100%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 박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35억 원짜리 계약서를 슬쩍 밀어내더니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그깟 돈과 화려한 조건은 제 연구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구글의 스카우트를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이보다 현실적이고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제가 당황하여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내미는 수십억의 연봉과 자본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 연구를 상용화 수준으로 완성하려면 머리카락 10만 분의 1 단위로 패턴을 새기는 특수 원판 장비와 그것을 복제하는 세기구급 광학 장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구글 본사에도 하버드에도 MIT에도 그 두 장비의 완벽한 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진짜 장비가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 곳, 제 고국인 대한민국의 포항과 대전본입니다. 저는 저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그 길로 조용히 짐을 싸서 미국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와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작 기계 몇 대 핑계를 대면서 세계 최고의 밥상을 걷어차? 정말 기가 차는군. 저희는 그를 향해 노골적인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깟 장비야 구글의 막대한 자본으로 사들이거나 새로 만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는 국가 인프라급 장비라 일개 기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이라는 걸 당시에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에 노준석 박사는 그저 치열한 실리콘밸리의 1등 경쟁과 거대한 프로젝트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겁쟁이일 뿐이었습니다. 성공을 코앞에 두고
좁은 나라의 시골 깡촌으로 꼬리를 말고 도망친 패배자. 저 친구의 과학자 인생은 이제 끝났어. 막강한 미국 자본 없이 그 좁은 곳에서 대체 뭘 하겠어. 우리는 그 도망자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실리콘밸리이고 돈이 곧 과학을 지배한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 우리가 도망자이자 패배자라 손가락질하며 무시했던 바로 그 한국인이 전 세계 과학계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줄은 당시의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우리 중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스위스 다보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과학 분야의 절대적인 권력자들이 모여 인류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 역시 구글의 임원진과 함께 그 콧대 높은 서양 엘리트들의 축제에 참석해 있었죠. 그런데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을 발표하는 메인 무대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5년 전 제 백지수표를 찢어버리고 한국이라는 변방으로 떠났던 도망자 노준석 박사였습니다. 그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오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도 걷어찬 주제에 도대체 저 좁은 한국에서 뭘 만들었기에 이 엄청난 무대에 섰단 말인가? 그가 품에서 꺼내든 것은 기가 막히게도 얇고 투명한 유리 조각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메타렌즈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노 기둥들이 빛의 굴절을 제어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뒤에 흉하게 튀어나온 두꺼운 카메라 렌즈나 벽돌처럼 무거운 VR 안경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렌즈의 두께를 수만 분의 1로 줄이면서도 기존의 광학 성능을 완벽하게 압도한다니? 그것은 구글, 애플, 메타 같은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무려 10년 넘게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고도 풀지 못했던 광학계의 오랜 난제였습니다. 참석한 글로벌 CEO들과 학자들의 입에서 짐승 같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구글의 수석 헤드헌터인 제 손바닥에도 식은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설마 저 패배자가 진짜로 해낸 건가? 하지만 제 두려움은 채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 서양의 저명한 광학 전문가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완벽한 기적이군요. 그런데 박사님, 그 손톱만한 렌즈 하나를 깎는데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단상 위의 노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렌즈 하나당 약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연장 곳곳에서 코웃음 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참지 못하고 박장대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렌즈 하나에 500만 원이라니?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본체나 카메라에 500만 원짜리 부품을 넣고 팔 얼간이 기업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소비자가 지갑을 열 수 없는 가격이라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저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니까요. 서양의 엘리트들은 무자비하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500만 원짜리 렌즈라니 정말 아름다운 실험실 장난감이군요. 전자빔으로 나노 단위 기둥을 하나하나 새겨 넣는 저 느려 터진 방식으로는 절대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저 기술은 공장 문턱도 밟지 못하고 영원히 폐기될 겁니다. 포럼이 끝나고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우리 구글팀은 최고급 샴페인을 퍼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거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구글의 막대한 돈과 인프라를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치더니 결국 경제성의 벽에 처참하게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통쾌하게 쾌재를 불렀습니다. 천재의 두뇌도 결국 자본주의의 막강한 돈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실리콘밸리의 덜대적인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단언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제조 비용의 벽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말입니다. 그 도망자 출신의 한국인 과학자는 이제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채 자금난에 허덕이며 차가운 연구실 구석에서 영원히 잊혀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실리콘밸리가 저지른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미국 자본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한국을 택했던 진짜 이유, 그 거대하고 소름 돋는 반격의 칼날이 우리 목밑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보스의 조롱이 있은 지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실리콘밸리 제 사무실의 평화로운 아침은 한 통의 긴급 산업정보 보고서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포스텍 연구팀 메타렌즈 대량 생산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도달, 제조 단가 5,000원으로 하락.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000달러를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아니면 50만 원이겠지? 저는 비서에게 소리치며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한 보고서의 숫자는 선명하게도 한화 5,000원이 맞았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제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 앞에서 구글의 35억짜리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그가 했던 말은 결코 오만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구글에는 내가 원하는 진짜 장비가 없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도망자라 비웃음 받던 바로 그가 한국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국가적 인프라를 하나의 완벽한 괴물로 깨어낸 것입니다. 그는 포스코의 막대한 자본으로 들여온 포스텍의 원판 장비로 10만 분의 1 나노 패턴의 설계도를 깎았고 그것을 대전 나노종합기술원에 있는 전 세계의 단 2대뿐인 광학 장비로 가져가 넓은 면적에 복제했습니다. 여기에 서울대 화학공학팀의 천재적인 합성 기술까지 결합시켰습니다. 미국의 이기적인 개인주의 연구 시스템에서는 대학과 국가연구소 그리고 기업이 하나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만의 무서운 산학연 원팀이 가동된 겁니다. 결과는 인류 광학사의 판도로 뒤엎는 대기적이었습니다. 전자빔으로 기둥을 하나하나 깎아내던 낡은 방식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원판을 도장처럼 사용해 플라스틱 필름 위에 신문을 찍어내듯 렌즈를 붕붕 인쇄해버리는 롤투롤 대량 생산 공정을 세계 최초로 완성해냈습니다. 그토록 서양 학자들이 절대 넘을 수 없는 경제성의 한계라며 조롱했던 500만 원짜리 렌즈가 단돈 5,000원으로 폭락하는 짜릿하고도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원가가 무려 1000분의 1 토막이 나며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던 기술이 전 세계 누구나 살 수 있는 현실의 물건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를 덮친 진짜 공포는 가격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싸게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실제 기기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라며 현실 부정에 빠져있던 우리 앞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등판했습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사의 최고급 OLED 패널을 이 도망자 과학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며 완벽한 무대를 깔아주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스마트폰 보호 필름보다 얇은 메타렌즈를 삼성 디스플레이 위에 올리고 전압 스위치를 켜자 평평했던 2D 화면이 아무런 안경도 없이 완벽한 3D 입체 영상으로 화면 밖을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심지어 시야각이 100도 이상으로 넓어져 온 가족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맨눈으로 3D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마법이 증명된 겁니다. 저와 구글의 수뇌부들은 보고서에 첨부된 그 시연 영상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 마이 갓.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구글이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고도 렌즈가 너무 크고 무거워 번번이 실패했던 AR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 기술, 그 꿈의 기술을 향한 마지막 열쇠를 우리가 패배자라며 쫓아내듯 조롱했던 바로 그 한국인이 한국의 인프라를 이용해 단숨에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자본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실리콘밸리의 거만한 철학이 조국을 향한 한 과학자의 집념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인프라 앞에 처참하게 짓밟히는 소리가 태평양 너머 제 귓가에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 과학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마저 이 도망자 과학자에게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대량 생산 기술과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상용화 증명은 곧바로 전 세계 과학계에 핵폭탄급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2020년 4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인 네이처는 이례적으로 그의 논문 2편을 같은 발간 후에 나란히 게재했습니다.
한편은 어떻게 500만 원짜리 렌즈를 단돈 5천 원에 찍어냈는가? 다른 한편은 그 렌즈로 실제 스마트폰 패널을 어떻게 3D로 바꿨는가? 기초과학의 한계와 상용화의 벽을 한 명의 과학자가 동시에 박살내버린 대한민국 연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초의 계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과 천재 CEO들이 느낀 진짜 뼈저린 절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신계라 불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인류 최고의 영예인 노벨상을 주관하는 노벨재단이 마침내 그를 직접 호출한 것입니다. 2026년 6월 노벨재단은 향후 인류의 운명을 바꿀 핵심 기술로 선정하고 비공개 노벨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미국의 거대한 자본이나 구글의 막강한 권력으로도 절대 표를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심포지엄에서 다뤄진 주제는 향후 3년에서 5년 뒤 노벨 과학상을 거머쥘 예비 수상자들을 점찍는 가장 신성한 VVIP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노벨재단은 전 세계 80억 인구 중 단 26명의 메타물질 최고 권위자에게만 이 은밀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26명의 명단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과거 연봉 35억 원을 걷어차고 도망갔다며 조롱했던 바로 그 패배자, 한국의 노준석 교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구글에 사표를 썼습니다. 과거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구글 글래스가 두껍고 무거운 렌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조롱거리가 되며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우리는 미국 자본의 힘으로 언젠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돈으로 천재의 영혼을 길들일 수 있다고 믿었던 서양 자본주의의 거만한 착각은 조국의 인프라를 믿고 정부와 대학 그리고 대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융합정신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 박사와 한국의 연구진들은 무거운 렌즈를 덜어낸 일상용 AR 안경, 암세포를 찾는 초소형 내시경, 자율주행차의 완벽한 눈을 만들기 위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500만 원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쩔쩔맬 때 한국은 단돈 5천 원짜리 마법의 렌즈 하나로 세상을 완전히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의 패권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돈다발이 아니라 태평양 너머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35억짜리 밥상을 걷어찬 바보 같은 도망자? 아니요. 그는 실리콘밸리의 심장에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꽂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과학의 지배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가슴이 웅장해지셨습니까? 세계 최고의 연봉을 걷어차고 조국을 선택한 천재 과학자와 똘똘 뭉쳐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프라가 콧대 높은 서양 과학계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저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통쾌한 역습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세상을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